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똑소리 나는 보험을 똑똑하게 알려드리는 여러분의 보험 마스터 한보라입니다. 요새 유병자 참 많다고 하고요. 유병자 보험 가입하기 까다로운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런 유병자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면은 아파서 내가 보험을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또는 보장을 받아야 되는 부분을 보장해주지 않거나 보험료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보험은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문턱이 낮아진 보험을 설명해 드릴 건데요. 지금 저와 함께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병장수 시대,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요새 100세 시대라는 말 많이들 들어보셨죠? 근데 혹시 시청자 여러분, 9988234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 3일 아프고 죽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들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골골 88, 골골 80, 골골 70 이렇게 70세, 80세까지만 살아도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정말 100세 시대이긴 100세 시대인가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병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얼마만큼의 병이 있을지 한번 알아볼까요? 1인당 주요 질병의 수를 각 나이대별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요. 9살부터 70세 이상까지 이렇게 많은 질병들이 있고, 평균적으로 보면 4개 정도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9살 이하의 어린이들 생각보다 아픈 사람들이 많죠. 바로 면역력이 낮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는 여러 가지 병들이 있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노화가 시작되는 50대 이후를 보시면 50대는 5개, 60대는 6개, 70대는 7개, 이렇게 각 나이대별로 자기 앞자리 숫자만큼 질병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병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유병자 보험들이 많이 발달되고 있는데요. 이 유병자 보험을 가입하고 싶지만 내가 진짜 유병자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고, 보험 시장이 이런 유병자들을 위해서 많이들 열려 있다고 하는데 과연 나에게 맞는 유병자 보험은 어떤 게 있을까요? 유병자 보험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조건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숫자들이 많고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험 가입할 때 한번 시청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 가지 물어보는 것들이 많았을 거예요. 내 직업이라든가 급여, 그리고 키나 몸무게 같은 것들도 물어보기도 하고요. 아픈 곳이 있는지 없는지도 당연하게 물어본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많이 물어본다고 좀 귀찮다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신데, 오늘 제가 보험에 이렇게 유병자 보험들의 여러 가지를 보여드렸는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많이 물어보면 많이 물어볼수록 보험료가 저렴하고요. 조금 물어볼수록 보험료가 비싸집니다. 이렇게 들으신다면 여러분, 많이 물어본다고 귀찮다라고 생각하실 건가요? 내 보험료를 나에게 맞게 낮게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대로 알려줄 것을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방송 많이 보신 분들, 우리 유병자 보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다면 보험료가 일반 보험보다는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과연 이렇게 종류 많은 것 중에 어떤 게 더 비싼 건지 알 수 있으세요?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바로 숫자의 비밀이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335 보험, 이 숫자들을 더해보시면 11, 325 보험은 다 더하면 10, 31 보험은 4, 5 보험은 5죠. 숫자가 가장 큰 것이 물어보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서 보험료는 가장 저렴한 것이 335, 333 보험이고요. 다음에 325, 315 보험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유병자 보험이 시장에 처음 나왔을 때 전통적으로 많이 나왔던 보험이 바로 325 보험이라서 여러분들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325 보험은 3개월 이내에 수술이나 입원,
또는 추가 검사나 재검사 소견이 있지 않으면 오케이. 그리고 2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하지 않았다면 가입하실 수 있고요. 또한 5년 이내에 암으로 진단이나 입원, 수술을 받지 않으셨다면 가능하신 거고요. 이 보험을 시작으로 3일보험, 두 가지를 물어보는 3일보험이나 3.2보험, 그리고 한 가지를 물어보는 5보험이 나왔고 작년 말부터는 바로 335 보험까지 나와서 여러 가지 종류의 유병자 보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어떤 유병자 보험이 맞는지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보험에서는 유병자가 되기 정말 쉽습니다. 흔히들 유병자라고 생각하시면 내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암이나 급성 심근경색이 걸렸을 때만 내가 유병자라고 보통은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입원을 하시거나 약을 드시거나 수술을 한 이력이 있으시면 무조건 보험에선 유병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유병자 보험들도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바뀌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요즘은 수술을 좀 많이들 하고 계시죠.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많이 본 수술들이 보이실 겁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겠어요? 백내장이나 치액 수술 하신 분들 주변에 한두 분쯤은 계시죠? 아니시면 시청자 여러분께서 직접 이러한 수술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러한 수술, 왜 이렇게 점점 늘어나고 있을까요? 수술을 늘어나는 이유를 살펴보면요. 의학기술이 발달됐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칼로 자르거나 째서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내시경이라든가 첨단 장비를 통해서 수술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술들이 좀 더 많아지고 있고요. 수술을 하고 나서도 입원을 하는 기간은 짧고 수술 이후에 회복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빠르라서 많은 분들이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실손보험 다 갖고 계시죠? 이러한 실손보험에서 수술로 인해서 내가 발생된 수술비를 어느 정도는 커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수술을 두려워하지 않고 많이들 수술을 하고 있으십니다. 이러한 수술 살펴보면요. 백내장, 치핵, 맹장 수술 같은 충수 절제술 같은 것도 있는데요. 평균 입원 일수를 볼까요? 수술은 많이 하고 있지만 입원 일수가 현저하게 줄었고 쭉 살펴보면은 5일 이하로 입원하는 일수가 많이 적어졌습니다. 병원에서 더 있고 싶어도 수술한 이후에는 이제 집에 가셔서 요양을 하셔도 된다. 집에 가셔서 회복하셔도 된다라고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우리가 병원 이외의 약국에서 약을 처방받는 일수를 조사한 표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병원에서 처방전이 없더라도 내가 약국에 가서 약을 먹는 경우 한 번쯤 다들 있으시죠? 감기에 걸렸다거나 간단한 소염제, 진통제들을 먹을 때 우리는 흔히 약국에 가서 또한 요즘은 편의점에 가서도 약을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30일 이하로 투약하는 횟수가 전체 100%의 88%나 차지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수술도 많이 하지만 약도 많이 먹는데 그 약을 많이 먹는 횟수가 30일 이하로 적다는 의미이죠. 이런 분들 다들 유병자라고 하는데 유병자라고 다 같은 유병자일까요? 만성질환자와 같이 고혈압, 당뇨가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과 함께 나가 유병자로 분류가 된다면 조금 억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유병자 보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험료가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런 억울한 유병자들을 위해서 보험회사에서는 또 발빠르게 기존에 있던 유병자 보험에서 새로운 상품들을 내놓았는데요. 바로 지난달 초에 처음 나온 보험입니다. 기존의 335, 333 보험이 가장 저렴하다고 생각해서 앞서 보시는 대로 조건들이 3개월 이내 입원, 3년 이내 입원 수술, 그리고 5년이나 3년 이내에 6대 혹은 8대 질병으로 진단을 받거나 수술 입원하신 경우가 있는지를 여부를 물었던 지난 기존의 335 보험에서 가운데 3만 바뀐 거예요. 앞에 3, 뒤에 숫자 5나 3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럼 이 3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볼까요? 이 3년 이내에 입원, 수술에서 새로워진 335, 333 보험에서는 수술을 보지 않는 대신에 입원과 약을 먹는 투약을 조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6일 이상 입원을 하시거나 30일 이상
투약을 하신 경우에는 가입을 하실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새로워진 335, 333 보험으로 준비를 하실 수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5일 이내에 입원하셨다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29일 이하로 투약하셨다면, 약을 드셨다면 괜찮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쉽게 좀 이해가 되실까요? 이렇게 새로워진 유병자 보험을 보시면 어떻게 해서 보험료가 차이가 나는지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기존의 전통적인 325 보험을 기준으로 해서 보험료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표준체의 보험을 100으로 봤을 때 325 보험의 경우는 보통보다 보험료가 150%나 비싸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동안 우리는 보험을 가입하고 싶어도 150% 정도 비싸게 보험료를 내고 가입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작년 말부터 나온 이런 새로운 335, 333 보험의 경우는 기존의 325 보험보다 20에서 30% 정도 보험료가 조금 저렴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새로워진 억울한 유병자를 위한 유병자 보험은 새로운 뉴 335 보험, 333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 335 보험보다도 보험료가 3에서 8% 정도 저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수술을 많이 했어도 약만 먹지 않는다면 이런 보험을 가입하기보다는 새로운 보험이 더 낫지 않을까요? 네, 이런 분들 새로운 보험에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술을 내가 한 적은 있지만 3년이 넘어야지만 보험이 가입 가능하다고 해서 보험 가입을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 계시죠? 일례로 들어보면 디스크와 무릎 인대 파열과 같이 혹여라도 건강하셨던 분이 상해로 인해서 수술을 하시게 된 경우를 보면요. 이런 분들, 보험은 정말 필요하고 가입을 하고 싶었지만 가입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이 보험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기존 간편보험으로 질병 관련해서 가입을 하려고 했으나 내가 원래 가입하려고 원했던 보험료보다 가입 금액보다 적게 가입하신 분, 적게 승인받으신 분들, 예를 들어보면 혹시 5개월이나 6개월 전에 백내장 수술하신 분들 한번 잘 보시면 내가 이제 보험 수술을 하시고 입원도 짧게 하셨지만 보험을 가입하고 싶어서 가입하려고 했는데 수술 이력 때문에 내가 1,000만 원을 가입하고 싶었는데 500만 원밖에 보장을 못 받는다라고 하셨던 분들도 한번 이 보험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알레르무 다 고지하고 표준화된 건강하신 분들과 동일한 보험으로 하셨을 때 보험료가 조금 더 비싸지는 할증이나 일부 기관에 대해서 이제 보장을 해주지 않는 부담보 같은 그 조건으로 보험을 체결하신 분들도 이 보험을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럼 간단하게 한번 사례를 들여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335 보험이 유리하신 사례를 한번 보면은 5개월 전에 대동맥류로 코일 색전술을 하시고 5일 입원하시고 10일 동안 약을 복용한 경우입니다. 여러분, 대동맥류 혹시 들어보셨나요? 뇌꽈리라고 하는데요. 뇌혈관이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서 머리를 망치로 내리치는 것 같이 많이 아픈 그런 질환들을 말하는데 이런 분들 코일을 감싼 것들을 부풀어 오른 혈관에 집어넣어서 피가 통하지 않게 해서 이게 치료를 하는 건데 머리를 여는 개두 수술을 하지 않고도 내시경 같이 간단하게 수술을 할 수 있어서 5일 정도 입원하시고 10일 정도 약을 복용하시면 금방 회복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술을 하셨지만 보험을 다시 가입하시고 싶은 분들도 이러한 보험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년 전에 혹시 사고나 원래 허리가 조금 안 좋으셨다가 디스크를 수술하시게 된 경우 5일 동안 입원하시고 20일 동안 약을 복용하신 사례에도 5일 입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약도 30일을 넘지 않는 20일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이 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우리 대장 내시경 많이들 하시죠. 건강검진 때문에 많이들 하셔서 하나 정도 양성 종양이 나오거나 선종과 같은 것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분들도 보험을 충분히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6개월 전에 폐렴으로 4일 입원, 그리고 2년 전에 장염으로
2일 동안 입원하셔서 총 6일을 입원하셨지만 각각 폐렴과 장염이라는 다른 질병으로 입원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기존의 유병자 보험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게 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다시 한번 가입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가입 여부나 이런 사례를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직까지 우리가 내가 그냥 무조건 아프다고 해서 유병자라고 해서 기존의 유병자 보험을 알아보시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어떤 유병자인지 만성질환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구분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사례를 많이 말씀드리고요. 가입 가능 여부를 보시면 일단 30일 이상 약을 처방받으시면 기존 새로워진 333, 335 보험에는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유리한데요. 이러한 분들은 우리가 보면 만성질환자라고 하죠. 고혈압, 당뇨로 약을 장기간 복용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아쉽지만 이 보험보다는 기존의 보험이 조금 더 유리하시고요. 이 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는 분들은 3년 이내에 수술 이력이 있으시거나 3년 이내에 5일 동안 입원력이 있으신 분들 가능하십니다. 근데 이 수술력은 중대한 수술이 아닌 경증 질환에 따른 수술일 때만 가능하시다는 점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협심증, 뇌졸중, 또한 암과 같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질환이 있을 경우에도 이 보험이 가입 가능하시니까 이런 분들 다시 한번 이 보험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준비한 보장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일단 3대 질환에 대해서 보장을 강화하는 플랜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기존의 유병자 보험에서 진단비 준비하고 싶으셨는데 너무도 비쌌기 때문에 준비하지 못하셨다면 바로 경증으로 수술하신 분들 이 보장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실손보험 다 갖고 계시죠? 실손 다음으로 보험을 준비해야 될 게 바로 진단비인데요. 그래서 3대 질환인 암, 뇌, 심장에 대해서 제가 진단비를 기본적으로 1,000만 원씩 준비하는 플랜으로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심장이나 뇌에 대해서는 수술을 많이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술비도 1,000만 원 준비하는 것으로 보장에 대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렇다면 보험료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궁금하시죠? 보험료를 보겠습니다. 보험료 남성의 경우에는 100세 만기로 했을 때 40대 5만 원, 50대 7만 원, 60대는 11만 원대. 조금 비싸시다고요? 그렇다면 만기를 조금 낮춰서 90세로 한다면 보험료가 10,000원 정도 저렴해지게 되겠습니다. 여성분의 경우 볼까요? 여성분은 100세 만기로 했을 때 40대는 3만 원, 50대는 4만 원, 그리고 60대는 6만 원대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보험, 여성분들에게는 남성보다 보험료가 5% 정도 더 저렴한 수준으로 되어 있어서 여성분들에게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혹시라도 100세 만기가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 하지만 진단비는 준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90세 만기로 만기를 조금 낮추신다면 보험료를 조금 더 저렴하게 준비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준비한 보험은 바로 보험료 인상 없이 비갱신으로 준비를 하실 수 있다는 점을 참조해 주시고요. 진단비 없으셔서 부족하셨던 분들은 한번 이 플랜을 한번 주목해 주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보험 최종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기존의 유병자 상품인 325, 335, 5보험 같이 여러 가지 숫자가 많았었지만 기존 유병자 상품 대비해서 가입 대상을 확대해서 가입의 문턱을 낮췄고요. 경증으로 수술하신 분들 그리고 만성질환자가 아니신 분들에게는 이 보험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유병자 상품 중에서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수준이니까요. 합리적인 보험료로 내 보장을 챙기는 건 어떠실까요? 그리고 유병자들도 보장 금액을 크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유병자라고 해서 내가 보장 금액이 좀 적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 내용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경증 질병에 대해서는 이제 부담보 없이 보장을 완벽하게 챙기실 수 있는 이런 보험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더위에 많이 지쳤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유병자 보험에 대한 내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